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소 기준 권리 등기부부 등본에 나타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와 관계가 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뭐냐면, 이 부분도 사실은 별도로 방송을 해서 해야 할 한 부분, 분량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제 집을 구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그 집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빚이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잖아요. 즉, 그 집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집을 계약을 하는데, 즉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때,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 집을 월세를 하든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한테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 이길 0시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기지만,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 이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이 있는 집에 내가 세를 들어 산다면 이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소기준 권리의 효력은요, 설정일 당일에 발생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그 다음에 전세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소기준 권리는 그 날 설정은 당일에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항력은 오늘 내가 이사를 했고 오늘 전입신고를 했다면 오늘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길 0시, 다시 말해서 내일 0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또 복잡해요. 복잡한데 아무튼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임차인은 두 가지의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요구 종기일안에 배당요구를 해서 내 임차 보증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한다면 기간은 내가 중단하겠다, 대신 임차 보증금은 받아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에서 임차 보증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내가, 다시 말해 그 집에 빚이 없을 때 내가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갔다면 나는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액 배당을 받아서 안전하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션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액션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대항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내 보증금을 물어내야 됩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내가 입찰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내가 이제 그 집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있다면 나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집을 낙찰받을 수 있죠. 왜?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내 보증금을 물어내야 돼서 쉽게 입찰을 못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엘렌님이 이런 물건에 입찰을 했지만 폐차를 했어요. 누가 낙찰받았냐?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빨리 그 집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굳이 내가 배당 요구하지 않고 내가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 분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공부가 되지 않고 한다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빚이 있는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가 되겠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 매각 대금 배당 순위에서 다른 채권에 밀릴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매수인에게 할 수가 없어서 자칫 전 재산과 같은 자신의 임차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명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집을 전셋집으로나 아니면 월세집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집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빚이 있는데 빚이 소액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전세금 보장 보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입해야 안전하게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말소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소 기준 권리 중 근저당과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담보 물건은 소액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또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하게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최우선 변제금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집합건물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 최우선 변제금이 1,700만 원까지는 100% 보장이 됩니다. 집합건물. 그래서 내가 보증금 1,500에 뭐 얼마에 산다, 1,500에 얼마에 산다 한다면 그 보증금은 애지간해서는 다 보장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도 좋지만 투자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운다면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반전을 정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려면 조금 책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